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창묵 원주 시장님 모시고 민선 6기 2주년 기념해서 성과들과 또 계획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기도 한데요. 네. 이뤄놓은 성과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마 작은 데서 더 시민들은 만족감을 갖는데 그 작은 일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을 아무래도 꼽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기본 설계하고 계획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시 설계를 거쳐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원주천 상류의 댐이라든지 교도소 이전 이런 사업들은 이미 토지 보상 및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또 대규모 사업이 워낙 많아서 다른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화이트카 관광단지는 이미 시민들로부터 가장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그 관광단지 지구 지정 신청 절차가 있는데 8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되면 모든 토지 보상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불원 그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그 불원 산업단지 조성 등등 뭐 워낙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등의 성과들을 올리고 있어서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강원도의 가장 발전이 빠른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들이 일어나가는 데에는 그래도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또 따라올 것 같아요. 예,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 뭐 큰 틀에서의 문제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시가 추진하지 않았으면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시가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원주여고 부지하고 그 강원도 종축장 부지 맞교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맞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맞교환이 되게 되면 우리 원여고 부진을 원주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강원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원주교육청이 한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원주교육청을 새로 신축할 수도 있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민이니까 그 강원도지사 공약도 이행하는 세 개 기관이 다 행복한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맞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화이트카 관광단지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열병합 발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견학을 가면 시민들이 너무 좋다, 문제도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이렇게 이슈화 시킬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 부분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특히 열병합 발전소의 문막에 건립되는 열병합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소 자체가 건립하는 목적이 아니고 화이트카 관광단지에 아주 저렴한 열을 공급해야만 화이관광단지가 성공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는 하지 말고 화이관광단지를 해라, 이건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화이관광단지를 만들어서 1년에 한 300에서 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그리고 우리 원주 시민들에게는 원주시가 그동안 볼거리가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광단지도 지정도 받고 토지 보상도 한 다음에 또 갈등으로 남아있는 그 SRF 열병합 발전소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구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장 뜨겁게 얘기 나오는 게 열병합 발전소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워낙 환경에 예민한 시대가 됐기도 했고 네. 또 어쨌든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해서 맞부딪히는 예.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중부 발전소에서도 기준치가 넘었다라는 발표들도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은 조금 더 예민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 있는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부발전에서 기업도시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는 당초에는 RDF 열병합 발전소였는데 이게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SRF 열병합 발전소로 바뀌고 그 연료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론 법적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체 기준을 낮게 잡아놨는데 그것이 일부 그러니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자체 기준치를 일부 넘어간 건데 그 전환한 초기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전 거 처음에 그걸 갖다가 그걸 부각시키니까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문막에 들어서는 SRF 열병합 발전소는 기업 도시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보다도 연료도 훨씬 더 고급이고 기준치 자체가 훨씬 더 낮게 자체 기준이죠. 물론 법적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치도 워낙 낮게 잡아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왈가왈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이 힘드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어쨌든 예. 이런 소리들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래도 임기 중에 이땐 정말 힘들었다, 때려치고 싶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없으셨는지. 근데 사실은 일을 추진하면서 네. 욕먹고 뭐 그런 거는 뭐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섭섭하다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원인로 평원도 일방통행할 때 그때도 이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그랬지만 이건 옳은 길이고 인도를 넓히고 조형물, 벤치, 가로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리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했었지만 당시에 공사할 때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시민들 살아가는 중심을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이 몰라준다. 이런 볼 때는 약간 섭섭했지만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시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 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장사시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장사시설 만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할 때부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광역 화장장으로 하면서 여주 행성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님 도시잖아요, 원주시가.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런 걸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장의차가 뭐 여주에서 오니까 우리 발전기금 달라 이런 것이 뭐 지역 곳곳에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런 민원을 들고 나오면 처리는 못 해주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 그럴 때가 가장 좀 마음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무슨 택지를 조성하면은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할 때도 우리 지역은 빼달라, 우리 지역은 또 포함시켜달라. 이런 부분,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LH랑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에 이렇게 역세권 개발하는 부지 획정할 때 인위적으로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이 그렇게 요구가 하면은 그때마다 좀 답답함을 좀 느끼죠. 그런 어려움들을 또 이기고 지금까지 성과를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참 보람됐다 싶은 건 어떤가요? 시장이 이를 업무 추진하면서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일들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하는 일 중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민원성 접견을 이렇게 할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도 이 일정이 있고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이 일정을 갖다가 바꿔달라, 만나달라 이런 부분 해다 그런 걸 요구할 때마다 조금 더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또 안 만나주면 안 만나준다고 뭐라 그래주는데 사실은 안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가 어려운 여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주민들 접촉, 또 민원성 접견 이런 일들의 대부분을 보내다 보니까 일정이 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출근해서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런 일들이 많고, 또 그렇게 힘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둘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서 완성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둘 완성되어 나갈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한 것이 힘이고 그런 것이 보람이고. 또 새로운 계획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또 관광 도시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원주를 또 새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향방 잡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갖고 추진하면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을 꾸면 그거를 직원들하고 공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일 관광 도시는 제주도가 아니고 원주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많이 알아요. 이제 제가 얘기하면 처음에는 뻥치는 줄 알다가 지금은 시장 이야기면 되더라. 이런 신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직원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를 가기 위해서 지금 치악산 둘레길 단지, 원주천 댐 주변을 관광단지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화이트카 관광단지를 가지고 연간 300에서 500만 명 찾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관광 내재형 기업 도시 같은 경우도 한 800만 평 정도 되니까 용인 에버랜드의 한 20배 정도 되는 규모의 관광 내재형 기업 도시를 조성하고 나면, 특히 이 안에는 무비파크, 그러니까 영화를 주제로 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무비파크가 들어서고, 또 그 안에는 차이나타운, 인디아타운, 그 다음에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한류를 할 수 있는 한류관, 그다음에 케이팝 공연장들도 이제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 대규모 실내형 워터파크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면 제주도는 감히 원주시의 관광 상대가 안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주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 아니면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수도권 서울하고 모든 교통망이 고속도로 3개, 그다음에 철도가 십자로 교체하고 있고, 관광버스나 이렇게 자가용을 이용해서 수시로 또 지하철 타다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감히 원주시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상대가 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저의 꿈은 이러한 관광 내재형 기업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까지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사실 시민들은 신이 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진행해 나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급한 거는 그런 유치가 가능하냐. 그게 또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이 관광내재형 기업도시를 제가 2011년도에 무주가 관광내재형 기업도시를 반납하고 나서 우리 원주시가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 당시에 600만 평을 가지고 이미 제가 디자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우리의 접근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그러한 결실들이 이제 하나둘 들어오는 거고, 특히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LA와 그 올랜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거기서 미국 투자자들이 원주를 직접 방문해서 세계적인 그 테마파크 설계자인 아이텍 회장, 그다음에 30조로 움직일 수 있는 플라이어 캐시맨, 그 플라이어 캐시맨의 임원이 이제 원주에 왔었고, 또 3비전이라고 가상현실 세계를 만드는 제작사가 있는데 그쪽 회장도 원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미국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가도 지금 접촉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지금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광 내지원 기업도 규모도 규모죠. 네? 이렇게 용인해 버렸는데 한 20매 가까이 되는 800만 평 정도 되는 이 관광 내지원 기업 도시가 완성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가 4만 개 이상 새로 생기면서 100만 광역시로 도약하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시장님 뵀을 때 인터뷰할 때 100만 예.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100만을 그럼요. 위해서 그건,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그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이라는 인구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만 광역시에 갖고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산업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같이 비교했을 때 원주시가 100만이 넘는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조성해서 완성돼 나가면 그러한 계획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고 보면 100만은 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